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 AI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성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오기 전에 이제 포스코에서 이게 레이저는 안 되나요? 네네. 포스코에서 철강을 만드는 쪽에서 자동화 시스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와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제조 쪽에 다양한 어떤 기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결함검사, 공정 및 설비 상태 진단, 요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연구를 많이 했고, 뜬금없이 저쪽에 이제 메디컬, 바이오 메디컬이 나오죠. 사실 인공지능의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유사하면 좀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비전, 이미지 처리, 시계열 데이터들이 메디컬 쪽에서도 유사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쪽으로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몇 분 이제 들어보셨다고 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약 25개 출연원 중에 한 규모가 세 번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밑에 보시면 어떤 기술의 어떤 개발, 발전 단계가 기초연구부터 해서 사업화까지가 있다면 대학이 기초연구를 많이 하고 산업계가 사업화를 한다면 출연연은 중간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보시면 오른쪽이 좀 치우쳐 있죠, 그죠? 높이가. 이제 실용화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종합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사업화 바로 직전까지의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기술 이전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 기관입니다. 특별히 특이한 다른 정출연하고 좀 다른 면이 전국에 이렇게 10개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안산, 천안이 3개 연구소고 나머지 7개가 지역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있는 제조 AI 연구센터는 이 10개 본부에 포함되지는 않고 전체 10개 본부의 인공지능 관련을 다 협력해서 연구하라라고 해서 부원장 직속 조직입니다. 근데 위치는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자, 요런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AI 기술이 있지만, 근데 이게 또 최신 기술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1년만 돼도 AI 기술들이 바로바로 이제 발전을 하니까, 이게 제 기억에 2021년쯤 나왔는 기술인 것 같은데, 왼쪽 위에 보시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들었어요. 딥마인드는 아시죠? 알파고를 만든 회사죠.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중간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으세요? 동영상을 보고 요거를 하고 있어요. 0, 1, 2, 3 이렇게 자꾸 카운팅을 하죠. 그죠? 다양한 동영상에서 반복적인 행동은 다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되게 신기하죠. 그죠?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물론 여기는 제조 쪽이 아닙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런 최신 기술들 보고 이거를 제조 쪽에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보통 제조 쪽에서는 로봇 많이 하죠. 그렇죠? 로봇이든 제조는 반복적인, 설비가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고 한다면 로봇의 상태 진단을 할 때 보통 로봇의 전류값이나 토크값이나 이런 거를 센서 데이터를 많이 보죠. 로봇 한 대 하나하나의 이런 센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야 된다면, 이런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상용화된다면 로봇들이 반복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위쪽에 CCTV를 하나 달아서 계속 반복 동작을 카운팅을 하는 거죠. 카운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기가 조금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런 이상 상태를 보고 로봇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이런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보여드린 사례가 이런 최신 기술들을 어떻게 제조 쪽에 응용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 쪽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지만 저희들 AI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경험, 프로젝트들을 분석해 본 결과 크게 5가지로 저희들은
AI를 제조 쪽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기술 분야를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는 제품에 대한 설계가 있겠고요. 설계된 대로 만들어야 되는 핵심 설비에 대한 진단. 이 설비가 제품을 잘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는 제품 검사, 그리고 제품과 어떤 원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장 내 물류, 그리고 제조 쪽은 산업도 다양하고 공정도 다양합니다. 이런 공정들에 대한 관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정 제어를 한다든지 최적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보통 제조 쪽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결함검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함검사는 예전에도 많이 했고 지금 또 연구가 많이 있고 수요가 많은 이유가 단순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게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고객사한테 보내지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정량화를 시켜야지 다음 단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정 조건에 대해서 DBR을 시키고 이 공정 조건에서 나온 제품이 어떠한 품질이다라고 DBR가 돼 있어야지 이러한 제품의 품질을 보고 공정 조건을 바꾼다든지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함 검사는 그런 두 번째, 앞으로의 다음 단계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룰 베이스로 많이 했지만 룰 베이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룰 베이스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어떠한 결함 부분이 사람이 보면 저게 결함인데, 그런데 결함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수치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 박스 안에 부분이 100 정도 나오고 박스가 아닌 부분이 0 정도가 나오면 한 50으로서 레서를 잡아서 50 이상이면 결함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룰 베이스 방법으로는 저거를 어떻게 수치화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딥러닝 방법이 저거를 특징을 잘 뽑아서 수치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함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보시면 특허청에서 이렇게 조사도 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품질 관리. 한국이 세계 1위로 많이 내고 있답니다. 2023년 11월 28일 기준인 거죠. 네, 많이 내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 생기원에서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게 그만큼 저희들 센터에서도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혈관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등 다양한 중재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튜브 카테터는 현재 부가가치가 높은 중재 의료기기로 주목받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터는 중재 시술에 활용되는 만큼 그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술에 따라 다양한 형상과 치수로 다품종 소량 생산돼 하나의 자동화 검사로 적용하기 어려워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트랜스포머 기반 비전 검사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카테터 단면 결함 검사 시스템의 개발에 성공하여 자동화 검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개발된 인공지능 결함 검사 기술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머신 비전 시스템을 이용해 카테터의 정확한 단면 이미지를 획득합니다. 1단계는 데이터 드리븐 방식입니다. CNN과 트랜스포머 구조를 응용한 인공지능이 카테터 단면 이미지에서 형상 및 치수 측정 기준이 되는 키포인트들의 위치를 스스로 찾아줍니다. 2단계는 룰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측정된 키포인트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카테터 형상과 치수를 AI가 고정 및 실시간으로 검사해줍니다.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과 룰 베이스드 두 방법의 하이브리드 접근으로 검사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재학습해야 하던 기존 인공지능 기술과 달리 검사 기준이 변경돼도 재학습이 필요 없으며 키포인트들만 새로 정의하면 추가 제품도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 우수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 강국을 넘어 제조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카이텍입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왼쪽에 보시면 이런 튜브가 있습니다. 이런 튜브의 형상이 설계된 대로 잘 만들어진지를 봐야 되는 이런 연구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봤을 때 결합 검사를 하기 위해서 왼쪽 밑에 이런 동영상처럼 이런 비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죠. 이미지를 찍으면 중간에서 왼쪽을 보면 정상이고 중간에서 오른쪽 보면 비정상입니다. 이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게 제일 오른쪽에 보면 외경, 루멘 높이 이런 치수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치수. 그러면 AI로 할 때는 검사 기준이 딱 있겠죠. 외경이나 루멘 높이 이런 검사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분이 판단을 합니다. 이미지를 보고 정상이면 폴더 1번 폴더에 넣고 비정상이면 2번 폴더에 넣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죠. AI 학습을. 그렇게 하면 잘 합니다. 근데 잘 하는데 여기 한계점이 있는 게 이 검사 조건대로 AI가 학습을 하는데 검사 조건이 바뀔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검사 조건이 타이트해진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같은 제품인데도 A 고객사는 검사 기준이 다르고 B 고객사는 검사 기준이 달라요. 그럼 그 다를 때마다 AI 모델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 매번 할 때마다 재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가지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통으로 넣어도 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검사 조건을 적용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AI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여기서 치수 검사를 할 때 저기 포인트 있죠? 오른쪽 메뉴에 보면 동그라미로 색깔로 되어 있는 저 포인트들의 위치를 보고 두 개 포인트 간의 거리를 잰다든지 각도를 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포인트까지만 AI가 출력을 냅니다. 키포인트만 출력을 내고 출력한 이후에는 저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재거나 할 때 검사 기준은 그 뒤에 룰 베이스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I는 학습과 룰 베이스의 적용이 하이브리드니까 검사 조건을 넣을 때는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실제로 상용화를 할 때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런 AI 모델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사 조건이라든지 뭔가 어떤 룰을 줘서 AI가 잘하는 부분하고 AI가 관여하면 안 되는 부분 또는 관여해서는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검사의 예입니다. 표면 검사만 하는 건 아니죠. 다이캐스팅 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를 봐야 됩니다. 내부. 근데 내부를 볼 때 CT를 많이 이용합니다. CT. 왼쪽 위에처럼 이렇게 CT를 찍는데 CT가 360도를 돌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많이 찍으면 3차원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오른쪽처럼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데 많이 찍으면 고화질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 1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적게 찍는 거죠. 많이 찍을 때는 1000장을 찍어서 3차원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봤을 때랑 100장만 찍어서 봤을 때랑 차이가 저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100장만 그럼 왜 찍냐라고 보면 빨리 더 많이 보고 싶은 거죠. 100장 찍을 때는 5분 걸리는 게 1000장 찍으려면 1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거죠.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 적게 찍고 AI의 도움을 얻어서 많이 찍은 것처럼 해상도를 높이거나 왼쪽 밑에처럼 저런 기포들을 자동으로 결합 검사할 수 있는 이런 AI 알고리즘 이런 연구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친환경, 기술 혁신, 소비자 수요 증가와 함께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 선 전기 자동차. 이러한 전기 자동차는 제품 내부에 고전압 배터리와 부품들이 있는 만큼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자동차와 같은 금속 제품은 2D 엑스레이가 아닌 3D CT로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며 내부 결함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3D CT 장비로 고화질의 영상을 확보할수록 내부 결함 검사의 정확성도 오르지만 그 과정에서 측정과 데이터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작업자가 직접 육안으로 검사해야 하기에
검사 공정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다음과 같은 AI 기반 제품 결함 검사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3DCT 고화질화 기술은 딥러닝 기반 이미지 복원 기술을 응용하여 저화질의 영상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변환하며 기존 작업에서 유사한 화질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약 8분의 1 이상으로 단축 가능한 기술입니다. 3DCT 내부 결함 검출 기술은 딥러닝 기반 영상 분할 기술을 활용하여 내부 결함을 높은 정확도로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유관 검사 작업 방식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부 결함 검사 공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입니다. CT 데이터 경량화 기술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저장 공간 최적화를 위해 CT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의 함수 형태로 변환해 품질 저하 없이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저장 공간만으로 압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AI 기반 결함 검사 솔루션을 통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품질 관리 공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조업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을 지금 목소리가 정말 사람 목소리 같죠? 동영상에. 네, 사람 목소리 맞습니다. 제가 AI 센터니까 혹시나 또 이것도 인공지능을 했나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우분 모셔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게 이제 설명 안 드린 내용입니다. CT도 품질 데이터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DBR을 시키려면 CT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입니다. 되게 용량이 많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저장하려면 메모리 용량이 엄청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오른쪽 위에처럼 동영상 보셨죠?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장의 스틸컷만으로도 스틸컷에 없는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마치 동영상처럼 만드는 거죠.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왼쪽 밑에처럼 3차원 데이터에 좌표값을 넣으면 3차원 데이터에 그 값이 나오는 AI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그냥 3차원 모델에 좌표값을 넣었을 때 3차원 모델의 값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장의 입장에서 보면 3차원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3차원 데이터 하나에 해당되는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3차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보다 공간이 용량이 10분의 1, 8분의 1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A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널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기술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리고 검사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설비 상태 진단으로도 AI가 되게 잘합니다. 동영상을 여기 보시면 이게 반도체의 브러쉬 세종 공정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웨이퍼고 위아래에 있는 게 브러쉬입니다. 이거를 중간에 이미지를 보시면 도면화하는 이미지를 보시면 측면에서 본 겁니다. 웨이퍼가 회색으로 중간에 있고 위아래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가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지 계획된 대로 세정이 잘 되는데 오른쪽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쪽이 먼저 닿게 되겠죠. 그러면 웨이퍼가 저렇게 비싼데 세정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저렇게 기울어진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500 마이크로 이 정도 수준이에요. 되게 작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고 또 저런 브러쉬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겠죠. 이 마모가 되면 원래 설계된 대로 내려오질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세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마모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일일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밑에서 보는 것처럼 진동 신호만으로도 AI가 지금 어느 정도 마모가 됐다. 100마이크로, 200마이크로 마모됐다. 아니면 아직 새 거다. 또는 오른쪽처럼 오른쪽이 기울어졌다. 평행하다. 왼쪽이 기울어졌다. 위에서 돌고 있다. 지금 접촉해서 돌고 있다. 또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면 웨이퍼가 예를 들어서 100rpm으로 돌아야 되는데 99로 돌고 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센서 하나만 부착을 해도 또는 한두 개만 부착을 해도 알 수가 있다면 정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런 세정 장비를 어떤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면 또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면 좋은데 이런 기능들이 진동 신호가 아니라
다양한 센서를 붙여야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센서들에 대한 비용도 비싸지만 유지 보수 비용도 되게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는 쪽으로도 AI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꼭 고장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보통 인공지능을 할 때 설비의 고장을 진단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고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동작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이런 AI에 대한 내용도 실제 기술 이전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AI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동영상이 정수 공정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정수 시설인데 정수 시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터의 압력을 보는 겁니다. 필터의 압력을 보고 필터의 압력이 높아지면 뭔가 세정을 한다든지 지금 제대로 정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운전을 한다든지 새로 바꾼다든지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예전에 필터의 교체 방법은 필터를 제공하는 어떤 기업의 매뉴얼대로 교체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압력을 보고 압력이 높아지면 교체를 미리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한다든지 이렇게 압력이 덜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사용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단계는 센서를 붙여서 압력을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압력과 공정 데이터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밑에 그래프처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저렇게 지금 공정으로 사용을 하면 압력이 저렇게 올라갈 거니까 중간에 미리 세정을 좀 해보자라는 공정 최적화 또는 공정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이렇게 공정 최적화에도 또는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는 쪽에도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요즘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물류 쪽 예시입니다. 물류가 같은 제품에 대한 어떤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갈 때 몇 개를 만들었는지를 보기 위한 물류는 고정된 비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개의 야드 쪽에 오는 물류를 봐야 된다든지 또는 봐야 될 다양한 물류가 대상이 다양한다든지 하면 어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동영상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 가지고 온 제가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AI 모델들이 오른쪽 위에처럼 카운팅하는 AI 모델을 만들면 사람을 카운팅한다라고 하면 사람만 카운팅하고 오른쪽 위에처럼 차를 카운팅한다라고 하면 차만 카운팅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때 수요기업이 왔을 때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카운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이미지를 모아서 학습을 해서 또 이제 모델을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수요 업체는 뭐가 있을까 마우스를 카운팅하고 싶다고 하면 또 마우스를 또 학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AI 모델은 밑에처럼 하나입니다. AI 모델은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지금부터는 저렇게 네모 박스 한 3개만 쳐줄 테니까 이때부터는 네모 박스와 비슷한 것만 카운팅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처럼 신발을 몇 개 해주면 신발만 카운팅하고 밑에처럼 창문을 표시해주면 창문만 카운팅하는 이런 범용 모델이 있으면 좀 더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이 쉽겠다. 수요기업 입장에서도 이 하나의 제품을 받아서 다양하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연구에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밑에처럼 CVPR이라는 탑티어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범용성이 강화된 즉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조업에 AI 적용할 때 쭉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냥 잘하고 있네. 뭐 AI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AI를 제조업에 적용하다 보면 데이터 관점과 상용화 관점의 어떤 한계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은 데이터가 부족한다든지 데이터 불균형, 정상 데이터만 많다든지 데이터는 많은데 이게 어떠한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다. 과도한 레이블링, 정답을 일일이 매겨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경우도 많고요. 상용화 관점은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AI 모델이 실제 설비에 넣으려니까 잘 안 되더라. 이런 경우도 많고, 왜 고장인지, 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주파수 정보라도 좀 달라. 이런 식의 설명 분석 가능 기능이 요구되고 있고,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거대 AI 모델은 성능이 좋은지 알겠지만 제조 쪽에서는 그런 모델만 필요한 게 아니다.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매 초에 수십 번을 처리해야 될 만큼의 빠른 연산량이 필요하면서도 메모리는 적게 가져갈 만큼의 소형의 AI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은 거죠. 이런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저렇게 쭉 있고,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제조업에 성공적으로 AI를 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면 LM 가이드입니다. LM 가이드는 다양한 제조 산업에 많이 쓰이죠. 이런 LM 가이드도 내부에 베어링들이 있어서 이런 진동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진동 센서를 붙여서 오른쪽처럼 정상과 고장 신호를 얻어서 AI를 학습을 하면 정상인지 고장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장이냐라고 AI한테 물어보면 이유는 잘 설명을 안 해주죠,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얻고 싶은 정보 중에서 그러면 제조 쪽 이런 설비 진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보통 제조업의 설비는 반복 동작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라고 판단했을 때 고장의 원인을 주파수 정보, 예를 들면 100Hz 때문에 고장이다라고 알려준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좀 보시면 처음부터 입력을 주파수로 바꿔서 AI에 입력을 해서 주파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밑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주파수로 바꾸지 않더라도 로 데이터를 넣어서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우리가 원할 때만 주파수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제조업에서는 설비 상태 진단을 포함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과도한 레이블링이란 게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 위쪽에서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어떤 미세 조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이 우리가 아웃풋을 원하는 이미지고, 오른쪽에서 바로 왼쪽 부분이 미세 형상, 미세 조직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미세 조직 이미지를 AI에 넣고 가장 오른쪽처럼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처럼 나오길 바라면 오른쪽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줘야지 학습이 됩니다.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왼쪽 밑에 보시면 일일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레이블링을 많이 하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AI가 동작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저렇게 형태를 일일이 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처럼 형태를 일일이 안 따고 그냥 박스 정도로만 AI한테 제공해도 마치 왼쪽처럼 AI를 학습한 것 같은 효과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 분야가 위에처럼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이런 분야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왔는데, 보통 비전 시스템을 집어넣거나 설비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잘 돌아가요. 결함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비전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제품을 찍기 시작할 때 대부분이 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려면 계속 찍어서 일일이 그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분이 판단을 다 해놓고 또 학습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서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고 그런 분류 작업을 정상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이 있다면 뒤에 나중에 결함 분류를 하기 위한 그런 수작업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요 데이터, MVTech 데이터라는 게 공개가 돼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분들도
요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노멀 디텍션 쪽은 제조 쪽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게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디퓨전 모델이 생성하는 어떤 그림인데, 요런 AI를 이용하면 오른쪽처럼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을 하고 난 후에 비정상 데이터가 왔을 때 비정상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고, 비정상 부분, 저런 부분도 세그멘테이션이 없는데도 저렇게 어떤 부분이 비정상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방법론 많이 연구되고 있고, ICCV라는 또 탑티어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나온 논문입니다. 그만큼 제조 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최근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챗 GPT나 이런 GPT 언어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GPT 같은 거 언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이 위에처럼 대규모 데이터가 많아요.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서 일반화 성능이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 일반화 성능이라고 하면 처음 본 데이터도 뭔가 지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왼쪽 밑에처럼 네, 이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에도 있죠. 저렇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따는 건데, 이 메타에서 만든 SAM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처음 본 데이터도 저렇게 마우스만 근처에 가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샘 모델은 제 기억에 1100만 장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처음 본 데이터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SAM이라는 샘 모델도 제조 쪽의 데이터를 처음에 딱 주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조 데이터는 보통 인터넷 상에서나 이렇게 공개된 게 잘 없어서 제조 데이터는 많이 못 봤나 봐요. 그만큼 이런 SAM 모델 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지만 제조 쪽에서도 제조 특화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제조 쪽에서도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맺은말을 드리면, 저희들 생기원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저처럼 AI를 하고 있는 분야 외에도 다양한 도메인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 쪽에서는 현장 데이터 전문가가 정말 중요한데, 현장 데이터 전문가가 하시는 일들이 밑에를 보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센서를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정은 계절을 타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은 모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도메인 지식이 있는 분들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데이터 전문가들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저희들 같은 AI 모델 전문가분이 제조 쪽에 특화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그 AI 모델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보통 제조 쪽에서는 설비가 다 동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설비와 어떻게 연동을 할 건지, 그리고 한번 넣어놓은 AI 모델이 나중에 데이터가 조금씩 바뀔 때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런 AI 시스템 전문가, 이 세 전문가가 있을 때 많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된 자료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